외전에서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산후 우울증에 걸린 거야. 그럼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죠. 미녀와 야수 플롯에 또 호환해서 결합해서 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플롯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베스트 2 플롯이 바로 안녕하세요. 은재 봐도 즐거운 은재TV 김은재 작가입니다. 제가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정말 자신감이 뿜뿜 올라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남주의 괴물성을 설정합니다. 가족 트라우마도 괜찮고 개인적인 것도 괜찮아요. 여주는 기억 못하지만 과거에 이 두 사람의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도 괜찮아요. 번째, 남주 여주의 성격을 정해야 돼요. 3번, 충격적인 첫 만남을 정합시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정말 1화 때 온 힘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처음에 만날 때는 절대 첫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재수 없어.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상황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둘이 엮일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가장 좋은 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동거의 플롯인데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전하와 나에서는 원래 이 여자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학령 미달로. 근데 이 까칠한 이 전하의 아들이 유일하게 한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사는 거죠. 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설정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여성 독자들이 웬만한 회사 가기가 싫겠어요. 근데 웹소설에서 까칠했던 남자 주인공이 내 손에 조련당하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알고 보면 걔가 재벌이고 나한테 좋아해. 그러면 회사 다닐 때 마음이 한결 가볍거든요. 그래서 오피스물이 많은 거예요. 다섯 번째, 서로 으르렁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듭니다. 당연히 생판 남이 한 집에 만나서 자기 주장을 하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여주가 남주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건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때 포인트는 남주가 뒤에서 미소를 싱긋. 귀여운데?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7번, 여주도 남주에게 연민을 느낄 만한 사건을 만들 것. 로맨스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동정, 연민, 공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이 되는 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8번, 하지만 한 명이 너무 직진이어도 반드시 상대가 그거를 대번에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제발 받아줘, 받아줘,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9번, 함께 어떤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친밀함을 확인합니다. 10번,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좀 친해질만 했더니 방해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물을 흐려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한테 시련을 주죠. 이때는 서브 여주가 많이 나타나요. 11번, 사랑을 확인합니다. 드디어 이제 둘이 마음을 고백하고요. 요까지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직진해서 나 너 좋아? 콜? 이게 아니라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밀고 당기고를 계속 하다가 이 과정 때문에 사람들이 100원씩 결제하고 40화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끌고 가셔야 되고요. 드디어 마음을 확인해요. 12. 큰 사랑의 위기를 만듭니다. 이때는 서브 여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여자 주인공에게 두 번째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여자 주인공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막 나타나거나 이러면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내 곁에 있으면 이 여자가 불행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를 내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왜냐면 저 상대편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잘 찌그러져 있고 야수로 살던 애가 갑자기 활개를 치고 뭔가 기지개를 펴잖아요. 긴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그 여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갖은 계략을 꾸밉니다. 13. 악당과 대결합니다. 이 신화 영웅 플롯에선 이거를 그림자와 대결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이때 대면하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자기에게 주었던 그 원인, 그 사람과 정면 대결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을 맞설 힘이 없어요. 남자 주인공에게는. 하지만 남주에게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주가 든든한 지지자가 돼서 이 남자가 힘을 내서 그림자를 물리칩니다. 14번, 악당을 꺾고 남자가 온전히 치유합니다. 15번, 둘이 결혼합니다. 우와! 마지막 화 정도는요, 결혼식 장면 써주시고, 또 이거를 한 3화 정도에 걸쳐서 막 결혼식 준비하는 거를 정말 가슴 설레게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로맨스는 사실 사건이 휙휙휙휙 가는 것보다 섬세하게 심리 묘사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반드시 외전이 있어야 돼요. 외전에서 우리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그래서 결혼하고 잘 살아 이거예요. 애 셋 정도는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끝나면 우리는 막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 작품을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크립가든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거기서 현빈하고 하지원이 애 셋 데리고 그 검은 대문 앞으로 가고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일종의 외전인 거예요. 여기서 초보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외전 쓰실 때요, 제가 정말 기겁할 만한 외전을 봤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맨스 소설을 읽는 목적은 대리만족,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읽는 건데 어떤 작가님이 다 쓰셔놓고 마지막 외전에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남주랑 결혼한 다음에 애 낳고 산후 우울증에 빠진 얘기를 주구장창한 3화에 걸쳐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작품을 다 읽었다는 거는 그 작품의 앞에는 괜찮았다는 거거든요. 외전까지 다 결제하고 봤어요. 근데 외전에서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산후 우울증에 걸린 거야. 그럼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죠. 아니, 호강에 총을 치는 거지. 산후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로맨스 웹소설을 읽는다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지도 산후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외전까지 아주 해피하게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플롯 아시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막 돋지 않나요? 미녀와 야수 플롯에 또 호환해서 결합해서 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플롯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베스트 2 플롯이 바로 동거의 플롯이에요. 계약 결혼, 계약 연애, 이런 설정 겁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플롯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외에 쓸 수 있는 신데렐라 플롯, 미스테리 플롯, 때 플롯, 이걸 플롯을 미녀와 야수 하나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미녀와 야수 안에 앞에는 미스테리 플롯 조금 집어넣고 중간엔 동거의 플롯 넣고 앞에 또 때 플롯 넣고 이렇게 되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로맨스 소설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미녀와 야수 플롯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건필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